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새로운 시작을 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 깊이 생각하게 하는 글을 하나 같이 보려고 합니다. 신용복 선생님의 수필 새 출발점에 선 당신에게인데요. 한 문장 한 문장 같이 뜯어보면서 그 속에 담긴 의미를 한번 찾아가 봅시다. 이 글은 편지글이에요. 새로운 출발을 앞둔 당신, 그러니까 바로 우리들한테 작가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건네고 있거든요. 과연 작가는 우리한테 어떤 깨달음을 주고 싶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마음을 따라서 같이 한번 떠나보시죠. 자, 본격적으로 글을 보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만 던져볼게요. 여러분, 종이에다 집 한번 그려보라고 하면 보통 어디부터 그리세요? 저는 아마 습관처럼 뾰족한 지붕부터 그릴 것 같은데 여러분도 비슷하지 않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작가도 우리랑 똑같았대요. 그런데 감옥에서 만난 한 나이 지긋한 목수님은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화면 한번 보실까요? 우리는 보통 지붕부터 그리잖아요. 근데 평생 집을 지어온 그 목수 어르신은요, 진짜 집을 짓는 것처럼 땅에 닿는 주춧돌부터 그리고 그 위에 기둥, 들보 이런 순서로 차근차근 그려나가더라는 겁니다. 이걸 보고 작가가 정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그런 큰 충격이랑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지붕부터 짓는 집이 어디 있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늘 머릿속 생각만으로, 그러니까 실제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방식으로 세상을 봐왔던 거죠. 이 목수님과의 만남이 작가한테는 자기가 알고 있던 모든 걸 처음부터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된 거예요. 자, 작가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비슷한 얘기를 하나 더 해줘요. 이번에도 질문으로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이 신발을 사러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진짜 발이 있고 혹시나 해서 사이즈를 재서 종이에 그려온 게 있어요. 둘 중에 뭘 더 믿어야 할까요? 당연히 내 발이죠, 그쵸? 그런데 옛날에 아주 좀 어리석은 사람이 있었나 봐요. 바로 옛 이야기에 나오는 차칠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신발을 사려고 자기 발 크기를 종이에다 딱 그려놨어요. 이걸 탁이라고 불렀대요. 근데 막상 시장에 갈 때 이 중요한 탁을 깜빡하고 그냥 온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발에 신어보면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요, 자기 발이 멀쩡히 붙어 있는데도 그 탁을 가지러 다시 집으로 막 달려갔대요. 결국 어떻게 됐겠어요? 시장은 문을 닫았고 신발도 못 사고 말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아니 그냥 발에 신어보면 되지 왜 그랬어요? 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아무려면 제 발이 본을 뜬 종이 탁보다 정확하겠습니까? 와, 이게 말이 되나요? 진짜 어이가 없죠. 실제 발보다 그걸 베껴놓은 탁을 더 믿었던 거예요. 자, 이제 좀 감이 오시죠? 작가가 왜 이 목수 이야기랑 차칠 이야기를 연달아 들려줬는지요. 이 두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도대체 무엇이 진짜 중요한 본질이고 또 무엇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비본질인가 하는 문제예요. 여기서 작가가 말하는 본질이라는 건 그러니까 어떤 것의 진짜 근본, 알맹이, 실제 같은 거고요. 반대로 비본질은 거기서 나온 껍데기, 이론이나 형식, 겉모습 같은 걸 말하는 거죠. 이 표를 보면 훨씬 더 와닿을 거예요. 보세요. 목수 이야기에서는 주춧돌이 본질이고 지붕이 비본질이었죠. 차칠 이야기에서는 당연히 발이 본질, 종이 쪼가리인 탁이 비본질이고요. 작가는 이걸 우리 삶 전체로 넓혀져 생각하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실제로 땀 흘려 일하는 노동력이 본질이라면 그 대가로 받는 임금은 비본질이겠죠. 이런 식으로 실천과 이론, 사람과 의상처럼 우리 주변의 모든 관계를 본질과 비본질로 나눠서 생각해보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작가가 우리한테 딱 묻는 거예요. 혹시 우리도 저 차칠처럼 혹은 지붕부터 그리던 옛날의 나처럼 이 둘의 순서를 뒤바꿔서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하고요. 진짜 중요한 알맹이는 놓쳐버리고 겉으로 보이는 형식이나 생각에만 매달리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거죠. 자, 이런 본질에 대한 고민이 여러분이 제일 관심 많을 만한 주제, 바로 자유와 낭만으로 이어집니다. 과연 우리가 늘 꿈꾸는 그 자유와 낭만이라는 건 본질에 가까울까요? 아니면 비본질에 가까울까요? 우리가 보통 자유나 낭만하면 뭐 생각해요? 누구한테도 간섭 안 받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작가는 그게 진짜 자유가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해요.
작가가 말하는 진짜 자유와 낭만은요, 바로 인간관계의 넓이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나 혼자만의 자유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와 역사와 연결될 때 그때 비로소 진짜 자유가 시작된다는 거죠. 이 문장이 정말 핵심이에요. 자유는 혼자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관계를 건설하는 공간이라는 것. 내가 맺고 있는 관계의 넓이와 깊이가 바로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와 낭만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아주 깊은 생각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다 모아서 작가가 이제 우리 새로운 출발점에 선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이 있어요. 바로 탁 말고 당신의 발로 서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예를 들어 대학이라는 공간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대요. 어떻게 마음먹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그냥 기존의 지식, 그러니까 탁과 같은 이론을 그대로 따라 배우기만 하는 종속의 땅이 될 수도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그 낡은 생각의 고리를 스스로 끊고 새로운 관계와 실천을 만들어내는 가능성의 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장소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대학에 있든 사회에 있든 그건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뭐다? 어떤 상황에서든 그 탁 같은 이론이나 형식에 기대는 게 아니라 내 진짜 발, 그러니까 내 경험과 실천으로 이 세상을 단단히 딛고 딱 버티고 서려는 그 태도, 바로 그겁니다. 자, 이렇게 신용복 선생님의 글을 쭉 한번 같이 읽어봤습니다. 이 글은 여기서 끝 하고 덮을 책이 아니에요. 우리한테 아주 중요한 숙제를 내주거든요. 우리 삶에 대한 질문들이죠. 지금부터는 같이,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이 질문들에 대해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여러분의 삶에서 진짜 발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이고 소중한 가치는 뭔가요? 그리고 반대로 사실은 별거 아닌데도 나도 모르게 더 중요하게 여기고 의지했던 탁.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형식이나 겉모습은 또 뭐가 있었을까요?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글 맨 처음에 나왔던 그 목수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는 지금 내 인생이라는 집을 지을 때 가장 밑바닥, 가장 기본이 되는 주춧돌부터 차근차근 쌓아 올리고 있나요? 아니면 남들한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화려한 지붕부터 그리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나요? 이 글은 정말 따뜻한 격려로 끝이 나요. 지금 당장은 좀 힘들고 좁고 어두운 길을 걷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자신의 발로, 여러분의 주체적인 실천으로 여러분의 삶을 버티고 서 있기만 한다면 언젠가는 저 넓고 푸른 바다 같은 큰 세상을 반드시 만나게 될 거라는 희망의 메시지죠. 새로운 출발을 앞둔 여러분 모두에게 이 글이 든든한 등대 같은 글이 되기를 바랍니다.